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먼저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다른 대형주들은 이미 반등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 참 안 오르고 있다가 드디어 다시 7만원대로 멋지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또 뉴스와 이슈가 있는 것 등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하고 있었죠. 자, 21선이 중요하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이제 21선을 언제 타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21선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 주가가 이 7만 원대 초반으로 다 내려왔고, 자, 그리고 이제는 5일선까지 21선과 거의 다 붙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21선 위로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서 특히 21선 위로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를 반등시킨다. 라고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21선 밑에 있을 때부터. 그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진짜 21선 밑에 있을 때는 외국인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21선이 이제 다 이격을 낮춰놓고 아침에 시가가 플러스로 21선 위에 출발을 하면서 지난번에 요 양봉을 만들었던 요 고점 72,200원 72,200원까지 정확하게 딱 오르죠. 참 그러고 보면 이 삼성전자 정말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컨트롤을 합니다. 지난번에 요 캔들을 만들었을 때도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을 했는데, 자, 이번에도 72,200원을 정확하게 또 딱 찍으면서 마칩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21선 위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봤는데 역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들어오던 외국인이 오늘 21선 위로 올랐을 때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차트를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예, 우리 개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외국인, 기관 이런 애들도 다 이 차트를 보면서 나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세력한테 좋은 차트가 좋은 차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그렇다고 주가가 7만원 밑으로 막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외국인들이 주야장창 팔지만 희한하게 7만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21선이 다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와주고, 오늘 전일 기관 매수세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에서는 130만 주가 들어오고 외국인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안 돼서 이 집계가 다 아직 안 됐습니다. 장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제 집계가 된 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다 집계가 안 됐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지금 한 67만 주 정도 되는데 이보다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줬다. 자, 이 캔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캔들입니다. 지난번에 21선을 장중에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는 쳤다 빠지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딱 치고 안 빠지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72,200원 이 고점을 돌파시키기 위해서 21선을 이제 지지를 합니다. 지지를 딱 하고 있다가 21선이 이제 쭉 내려오던 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이렇게 싹 돌려서 우상향을 꺾어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영에 복귀를 한다. 그동안 가석방 이후에 별말 없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 삼성전자가 창립 52주년을 맞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지난번에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렇게 뿅 터지면서 한번 쫙 쳤다가 내려온 날 있죠. 이 날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도 이 올랐던 게 이제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자, 메모리 반도체는 11월, 12월까지 계속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는 보통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 3개월 전부터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을 했다. D램 가격 11월 달, 12월 달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을 해서 선반영이 됐고, 이 시점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이제 바닥을 쳤다.
자, 그리고 여기에 주가의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D램 가격 갖고는 이제는 얘기할 거는 없어요. 그러면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바닥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투자에 대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 투자에 대한 시동이 더 빨리 걸릴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빠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제 21선 돌파한 이후에 자, 조금만 더 올라가거나 21선 위에서 이제 버텨주게 되면 61선이 내려와요. 자, 지난번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가 말고 61선을 넘으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한번 폭락이 또 딱 나오죠.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오는데 또 지수까지 같이 합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봐요. 정확하게 61선을 딱 찍습니다. 61선 찍고 못 가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빠졌거든요. 항상 어떤 기준이 되는 이평선이나 전고점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돌파를 못하고 빠졌을 때가 그때부터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주식에서는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61선을 이때는 못 넘었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제 버텨가고 있다가 61선이 내려오면서 6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또 12월 달 또 우리 산타 랠리 또 연초에 또 이 연초 랠리 자, 이런 것 등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자, 이제는 바닥을 찍고 또 이제 반등이 나와 주면서 다시 이제 7만 전자가 됐으니까 또 얼른 올라서 이 8만 전자 또 8만 원대를 복귀를 하고 나서 또 9만 전자까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의미 있는 21선 위로 안착을 해주면서 자, 내일부터는 21선 위에서 이제 이 떨어지지 말고 조금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이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21선을 깨지 말고 자, 21선 위에서 버텨주면은 이 72,200원에 이 딱 이렇게 봉우리 두 개 만들었던 요 지점이요. 요것을 이제 넘을 때가 돼 간다는 겁니다. 자, 21선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잡혔는데요. 자, 외국인이 오랜만에 200만 주, 기관은 360만 주가 들어오는데 참 좋은 것은 또 개인이 560만 주를 팔았어요. 역시 개인이 대량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쌍끌이가 들어오니까 자, 오늘 의미 있는 21선 위로 반등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오게 됐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더불어서 지금 이미 벌써 반등을 한참 올라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전일에 61선 위로 안착을 완벽하게 해주는 캔들이 나왔다고 했죠. 자, 보면 이미 SK 하이닉스는 이 10월 중순부터 엔벨로프 저점 찍고선 이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주면서 중요한 자리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5일선 돌파, 또 21선 돌파, 60일선 돌파. 자, 60일선까지 참 어렵지만은 올라왔으니까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양봉이 나와줬다. 그래서 60일선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이다. 자, 눌려도 이제 61선 위에서 놀아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도 역시 어제보다도 더 높은 양봉이 나와주면서 그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 자, 역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딱 보니까 자, 외국인 기관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은 팔았어요. 어제도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쌍끌이 들어오고 개인이 팔고 개인이 파니까 역시 어떻습니까? 주가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61선 위에 안착을 했으니까 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요 61선이요. 자, 61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나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오늘 지수도 오늘 상승을 했지만 뭐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자, 이 지금 현대차도 역시 오늘 반등이 나와줍니다. 자, 전일에 그랬어요. 21선까지 이제 다
눌렸다고 3일 연속으로 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21선까지 다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반등 나올 때가 됐다. 21선 깨면은 별로 재미없다. 그래서 전일에 도지가 딱 나왔죠. 요 십자형 캔들이 딱 나와주면서 이제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양봉이 이렇게 또 이쁘게 나와주면서 21선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다시 한번 61선 돌파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요즘 보면 기관에서 또 좀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도 오늘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많이 팔았다. 자, 역시 또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판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21선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61선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요 위에 21만 5천 원이 제일 전고점입니다. 자, 요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1만 5천 원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요 위에 중심선 121선 있으니까요. 일단 또 여기까지 오면은 또 저항권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중심선까지라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오늘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기관에서 오늘은 좀 더 많이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도 있으면서 다시 86,000원대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번에 88,000원 딱 찍고 전고점 돌파를 하나 싶었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또 약간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내렸지만 자, 오늘 또 85,000원대 요 박스권이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샀어요. 이거 하루도. 단 하루도 매수세가 안 많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또 일부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들어와 주면서 86,000원대로 돌아서는 모습이 오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이 88,000원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 돼요. 아주 의미 있는 돌파봉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기아는 오늘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 조정을 끝마치는 이러한 멋진 캔들을 만들어줬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88,000원 직전 고점이요. 근데 여기 1번 고점은 88,000원인데 그 다음에는 88,400원이네요. 여기는 88,000원. 자, 그러면 요게 지금 400원 정도의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아는 요 88,000원, 요 88,000 직전 고점이 88,400원이니까 자, 요번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자, 다시 한번 이 전고점 88,400원을 드디어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는 어제 그랬죠. 요 중심선까지 다 내려왔다. 중심선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이 3운봉이 이제 나오면서 중심선까지 눌림은 다 나왔고 이 반등이 또 나온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그거예요. 나온 게 물론 이제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은 실적 발표가 실적 발표가 났어요. 이 삼성 SDI 관련돼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3,735억 나오면서 매출 영업이익 역대 최고 이 분기 사상 최대 이 실적을 올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일단 중심선을 지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심선을 지지하고 이제 중심선 위에서 주가가 이제 버텨주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는 것인데 자,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또 이 움직임을 주목해야 될 때다.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삼성 SDI는 중심선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인지 또 이 60일선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요 위를 돌파시켜 줄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는 지금부터는 이제 또 반등이 나왔으니까 올라왔으니까 지금부터는 또 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망 좀 지켜본 다음에 방향성을 보고 해야 된다. 왜냐? 실적 발표가 났으니까. 물론 4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것이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전기차가 이제 아주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또 조정을 받고 갈 거냐 아니면은 버티다가 올라갈 거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 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오늘은 뭐 또 지수가 오르니까, 지난주에는 지수가 내리니까 또 대형주들 탁 내렸는데 오늘은 또 오르니까 카카오 같은 또 대형주들이 또 동반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역시 이 외국인이 또 의미 있는 5일선 돌파를 할 때요. 딱 요게 오늘 의미 있는 또 5일선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쫙 들어왔습니다. 자, 이 카카오는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때 한 4, 50만 주씩 들어올 때가 의미가 있는 그런 캔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4만 주 정도가 들어와 주면서 40만 주에서 50만 주, 뭐 50만 주 넘게 더 들어오면 더 좋고, 자, 그러면서 5일선 위에 딱 올라섰다. 여기에 이제 기관도 전일에도 20만 주, 오늘도 20만 주가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또 수급이 들어와 주고, 이제 13만 원.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뭐가 다 와갔냐면은 60일선이 이제 다 와가고 있어요. 13만 원대 요 21선 위로 딱 요렇게 안착한 다음에 내려오다가 반등 나오고, 내려오다가 반등 나오는 게 다 요 아래 꼬리를 누가 만들어요? 21선 지지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고점을 13만 원을 딱 찍고 못 돌파하고 있었죠. 자, 요게 이제 한번 넘어갈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자, 이번에 이 13만 원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오냐면은 60일선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60일선 맞고 또 조정이 나올지, 60일선 다시 여기서 재돌파를 시켜줄지, 요거에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주가가 21선 밑으로 안 떨어지고 버틴다는 것은, 수급도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쌍끌이가 짱짱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21선이 이제 우상향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또 표현하는 것이죠. 야, 60일선 내려오고 21선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일단 저항선이 여기 14만 원대에 중심선이 딱 저항선이 돼 있죠. 요 중심선 있는 가격대가 바로 지난번 저점 찍고선 반등이 이렇게 나왔을 때, 외국인이 요거 들어 올렸을 때, 하지만 이때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지지 라인이 깨졌는데, 이 지지 라인 깨지는 것을 중심선과 같은 가격대에 있더라. 자,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14만 원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때 가봐야지 또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14만 원까지만 해도 올라가도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열심히 외국인 기관이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다. 자, 이제는 21선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60일선 돌파를 앞둔 13만 원 돌파를 먼저 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보세요. 오늘 요 초록색 선이 60일선인데 하여튼 60일선만 오면 떨어지고, 오늘도 역시 60일선까지 딱 찍고 못 올라가죠. 그 보면 참 신기해요. 이런 이평선이 뭐라고 줄 하나 거놓고선 여기를 뭐 넘니 못 넘니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근데 그게 어쩌겠습니까?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도 다 똑같이 보고 있다가, 자, 60일선까지 왔네 그럼 팔아 이래가지고선 외국인이 딱 팔았잖아요. 기관은 어제 샀으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사는 거고, 외국인은 여기서 지금 60일선 넘기 전까지는 나는 안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팔았던 겁니다. 3일 동안. 자, 그리고 나서 60일선을 돌파를 딱 해준다면은 다시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해줄 수 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도 역시 60일선 넘을 때, 자, 외국인의 좀 대량 매수세, 특히 이제 쌍끌이로 60일선 돌파와 42만 원대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카카오랑 그 계열을 같이 하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 네이버는 또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제 21선, 60일선이 골든 크로스 하기 위해서 지금 21선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금융주들 특히 이제 KB금융 역시 21선 지지를 하고 있죠. 자, 21선을 정확하게 딱 눌림을 갖고 21선 조정을 지금 눌림목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21선에서 조정받고선 지지를 보이니까 자,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멋지게 또 올라갔고,
자, 이번에 또 이제 역사적 고점이 지금 딱 눈앞에 있어요. 왜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 왜 눌리느냐? 당연한 거예요. 여기 위에 이 전고점이 두 개나 딱 있잖아요. 쌍봉이. 쌍봉 나오니까 떨어졌던 것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바닥에서 딱 지지하면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이제 올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을 돌파 직전에는 당연히 좀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21선이 안 무너지면은 21선 타면서 추가적인 반등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를 볼 것이다. 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또 11월 달에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2월 달 되면은 또 미국 금리 또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확정이 딱 되면은 그때까지야.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발표를 딱 하고 내일부터 금리가 인상 그러면은 일단은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그 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는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KB금융 지금 21선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자, 똑같은 이 은행주로서 이 KB금융과 이제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죠. 다 전고점을 정확하게 또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얘도 전고점을 쌍봉으로 딱 만들어 놓고 있다가 자, 여기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얘는 패턴이 조금 다르게 가죠.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이 터널 안에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자, 이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가고는 있는데 자, 어떻게 해요? 터널 고점대를 연결시킨 또 저점대를 또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서 쭉 이대로 이제 가고 있다. 자, 이번에 또 조정이 좀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또 오늘부터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시 반등 나와주면서 요 47,000원대 위로 빨리 복구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이제 건설주가 한번 슬슬 또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다른 종목들 업종에 비해서 건설주가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주가는 빨리 안 오르지? 지난번 8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쭉 샀다가 기관이 또 쭉 사면서 잘만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는 쭉 떨어지더니 안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슬슬 이 이평선들을 다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에는요, 이렇게 60일선이 저 머리에 있고 20일선 있고 5일선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냥 4차 돌파를 했었어요. 4차. 가다가 조정받고도 없이 그냥 돌파했다 하면 그 다음 뭐 돌파 또 돌파 뭐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평선을 내가 올라서 이렇게 막 돌파 또 돌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안 움직이고 5만원대를 일단 지지를 하면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5만원대 지지를 하면서 요 안에서 자, 이렇게 쌍바닥의 모형을 만들면서 이평선을 다 끄집어 내렸다. 저 위에 있는 이평선들을 다 이제 내렸어요. 이렇게 내려서 60일선 21선을 다 밑으로 내리면서 60일선 돌파하는 오늘 모습이 나와줬다.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기관에서 역시 올라갈 때는 기관에서 올라오고 또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아니면 뭐 또 올라갈 때 쌍끌이로 들어오고 현대건설은 수급이 서로 외국인 기관이 잘 주고받고 또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는 쌍끌이로 들어오고 이래서 수급적인 면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52,000원은 오늘 터치를 하는 모습이다. 다 이평선들을 다 밑으로 내려서 천천히 이평선 저항을 돌파시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현대건설 이제 이 5만원 이 라운드 피겨 이 심리적인 부분 지지를 했습니다. 자, 이평선들도 다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 이제는 이제 올려도 위에 또 이평선도 없죠. 물론 이제 위에 중심선 하나가 있는데 자, 이 부분까지만 이제 53,000원대 자, 여기를 돌파시켜 줘야지 또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은 일단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오늘 12만원대를 지난 이틀 동안 지지를 하더니 지난번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 위로 올라려다가 말고 윗꼬리 달고 이제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12만원을 깨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일에 이제 지지해주는 캔들이 나오고 자,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시켜주는 양봉이 나와줬다. 참 의미가 있는 양봉입니다. 자, 아직 21선은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지만 21선을 다시 한번 터치해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다. 바닥을 확인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12만원을 지지하면서 자, 다시 한번 또 21선 위로 이렇게 이제 안착하게 된다면 자,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요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뿅 나와요. 근데 보통 바닥에서 거래량 나오는 이 캔들이 장대 양봉이 딱 나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말고 쭉 떨어지는 이런 윗꼬리 달린 캔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윗꼬리 달린 캔들을 계속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지지 말고 횡보라든지 양음량이 나오면서 버티다가 서서히 올라가서 요 윗꼭지, 요 꼬리 있는 부분을 딱 이렇게 돌파하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패턴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뿅 튀어나오면서 의미 있는 이 이평선 또 전고점 등을 딱 터치를 한 다음에 밀렸다가 이 윗꼬리 단 요 부분을 이제 돌파하게 되는 그러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자, 물론 요런 캔들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버텼다 이거예요. 12만원을 지지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21선 위에 안착한 이후에 요 윗꼬리 자, 여기를 한번 돌파해 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이 코스피 지수가 다시 전일은 또 3,000 밑으로 갔던 게 오늘은 또 3,000 위로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3,000 밑으로 갔다 3,000 위로 올라왔다. 자, 이렇게 지금 조정장 속에서도 종목별 순환매. 근데 오늘은 대형주들이 일제히 또 지수 반등에 의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 자, 이제 11월 달이 시작이 됐죠. 자, 10월 달에 워낙 어려웠었는데 11월 달에는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살아나면서 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1월 5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지나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끝나고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돌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주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선주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급등주 영상 시간에 대선주 특강을 많이 제가 찍어놨습니다. 지난주에. 자, 요걸 보시면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또 대선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회원 문의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주 초반이죠. 주간 증시 일정표도 새로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시면서 종목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면 자, 요 종목들 계속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비중, 또 종목명, 그리고 또 이제 사연 이런 거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